자, 이제 두 번째 직류 발전기 원리와 구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미 다 하셨어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직류 발전기 원리. 다시 한번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근데 직류 발전기는 어떤 전기 만든다고요? 직류 전기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직류 발전기다. 자, 발전기 원리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직류 발전기 어떤 원리 이용하느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전자 유도 현상과 플레밍의 오른 법칙 나와야 됩니다. 이거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전자 유도 현상 나오면 또 무슨 법칙 나와야 돼요? E는 N dt분의 d 파이. 이게 무슨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에요. 얘를 풀면 식이 어떻게 돼요? BLV. 우리 미분 풀 필요 없어요. 그냥 E는 N dt분의 d파이. 얘를 풀면 BLV다. 이미 했잖아요, 우리. BLV. 자, 우리 기전력 E는 B가 뭐라 그랬어요? B 자속 밀도. 그다음에 L 도체 길이. 그다음에 V 주변 속도. 그러니까 자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전기 많이 만들어지겠다. 이게 직류 발전기 기전력 식입니다.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전자 유도 작용과 플레밍 오른손 법칙 이용하고 E는 N dt분의 d파이고 BLV. 여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교류 기전력 발생.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개념. 자, 회전 에너지가 E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입력되어서 자, 만들어지는 전기는 직류다, 교류다. 회전 에너지가 입력돼서 만들어지는 전기, 직류, 교류. 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얘는 무조건 교류 나옵니다. 교류. 반면에 회전 에너지가 안 들어가서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 나와요. 직류. 그 얘가 뭐라 그랬어요? 회전이 안 되고도 전기 만들어지는 거. 태양광 아까 예를 들었었죠? 태양광은 직류 나와요? 교류 나와요? 얘는 직류 나와요. 회전하지 않아요. 우리 태양광은 전지판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전기가 만들어지면 직류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회전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전기는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교류. 자, 지금 볼게요. 여기. 지금 N극과 S극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자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석. 그럼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석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자속이 자속. 맞아요. 여기서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도체. 도체 놓게, 도체. 구리선, 코일, 도체 놓는다, 도체. 도체. 이 도체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회전하면서 전기 만들 거예요. 얘가 왜 회전한다고요? 회전한 이유. 뭘 주기 위해서? 자속에. 맞아요. 자속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왜? 우리 패러데이라는 분이 다 정리해놨잖아요. E는 N dt분의 d 파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변화를 주면? 자속에 변화를 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분이 발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원리만 이용하면 돼. 여기서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도체를 놓고 이 도체를 한 바퀴 뺑 돌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자속을 못 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철심에다가 이렇게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팝니다. 홈. 이렇게 홈 파요. 거기다가 이 도체를 감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 있으면 자속이 못 끊어요. 왜? 철심 때문에 못 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기가 얼마큼 만들어져요? 0만큼 만들어요. 0. 0. 그런데 얘를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쭉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돌리기 시작하면 얘가 도는 순간 점점 자속을 하나, 두 개씩 점점점 이렇게 많이 끊을 거예요. 많이. 끊는다는 표현은 자속의 변화를 준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도체가 돌기 시작하면 전기가 점점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 도체가 어디에 오면 얘가 돌아서 이 위치에 오면 여기 자속을 가장 많이 끊을 거예요. 가장 많이 변화를 주면 그 위치가 어느 지점? 여기. 이게 몇 도? 90도. 여기서 몇 도 돌았어요? 90도. 이때가 전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더 돌기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면 전기가 조금씩 줄다가 다시 여기 오면 전기 얼마? 다시 0이 될 겁니다. 그 점이 몇 도? 180도.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도체가 돌기 시작하면 점점 자속을 많이 끊겠죠? 많이 끊다가 다시 여기 위치에 오면 얘처럼 가장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전기에. 근데 얘하고는 방향이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럼 그 지점이 어디? 여기. 여기는 몇 도? 270도. 다시 여기를 벗어나서 원래대로 오면, 원래 상태의 제자로 오면 전기가 다시 줄다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줄다가 0이 된다. 여기 몇 도? 36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체를 한 바퀴 뺑 돌렸어요. 한 바퀴 뺑 돌리면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 파형을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사이클. 얘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가 만들어졌죠, 교류? 그래서 회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반드시 교류가 만들어진다, 교류.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교류는 반드시 주파수가 있죠. 우리 국내 주파수는 60Hz예요. 그러면 얘는 1초에 몇 바퀴 돈다고요, 이걸? 60회전 한다, 60회전. 이런 게 그냥 교류 발생 원리입니다. 교류 발생 원리.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류 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기가 필요해요? 직류가 필요한 거죠, 직류. 여기. 지금 여기 발전기는 발전기인데 직류 발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류 만들어진 이 교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직류로 바꿔야지, 직류로. 그러면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갈 겁니다, 장치가. 그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류자라고 한다고요. 정류자. 자, 앞으로 우리 기계에서 정류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정류. 여기서 제가 뭐 한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한자로 이렇게 다 말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자로. 그래서 류라는 건 뭐냐면 흐를 류예요. 흐름. 그 다음에 여기 정은 가지런하게 어떻게 한다? 정돈한다 보시면 돼요. 정류라는 건 흐름을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이게 정류예요, 정류. 자, 아까 우리 교류는 어떤 파형? 교류는 요런 파형이죠, 요런 파형. 이게 교류. 이거를 가지런하게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정류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정류 나오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이 흐름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거. 이게 정류다, 정류. 결국 회전에서는 교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직류 발전기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한 정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정류자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 직류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전기각. 자, 전기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몇 도? 0도. 여기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기각이라고 해요. 전기각. 그러면 전기각 계산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표 4개 정도 해가지고 가져가세요. 전기각 계산식. 전기각은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 보시면 돼요.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 여기서 P는 뭐예요? P는 국수. 그 다음에 기계각은요. 기계적인 각도. 자, 도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렸어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몇 도 돌렸어요? 한 바퀴 돌렸으니까 360도 돌린 거죠? 360도. 그래서 기계각은 기계적인 각도 지금 360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 국수가 몇 극? 국수가 N극 하나, S극 하나. 몇 극? 2극. 자, 그러면 2분의 2 곱하기 360이다. 그럼 얼마 나와요? 전기각은? 360도. 즉 전기각은 0도부터 이렇게 한 사이클 나온다. 한 사이클. 이렇게 360도. 근데 만일 극수가 더 있어. 두 개 더 있어. 이렇게. 여기 N극, S극, N극, S극. 지금 극이 몇 개? 4개. 4개 있으면 요 사이클 이렇게 하나 나올까요? 2개 나올까요? 아니면 5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자, 2극일 때는 요 한 사이클 나왔다면 극이 4개면 하나, 2개 나올 거예요. 2개. 몇 도? 720도. 이렇게 되나 볼게요. 자, 국수 P가 몇 극? 이번에는 4극. 그러면 2분의 4. 그 다음에 몇 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 360도 돌렸죠? 그럼 몇 도 나와요? 720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각 계산식. 전기각은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 즉 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기각입니다. 중요해요. 자, 이 구조를 저하고 같이 그려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이 구조를 그려보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이 구조에 대한 역할들을 물어볼 거예요. 이 구조에 이제 용어들이 막 나올 텐데 그 용어들의 역할을 물어보면 그것들을 어렵지 않게 맞춰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직류 발전기 구조를 할 텐데 일단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조건.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속.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검지 있잖아요. 이게 자속이잖아요. 자속.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전기가 만들어지면 흘러야 되니까 도체 놔야 돼요. 도체.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 도체 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도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면 뭐 운동시켜야 돼요? 도체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유는요? 맞아요. 자속의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로 만든다고요? 자속을 만드는 장치. 연구. 자석 쓰면 돼요. 자석. 근데 기계에서는 자석 써요? 안 써요? 이제 안 쓴다는 거면 이제 얘는 뭘 써요? 그러면 전자석 쓸 겁니다. 전자석. 자, 그러면 전자석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석. 자, 여기 철심이에요. 철심. 얘가 철심입니다. 철심.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면서 그려보자. 자, 이 철심이에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철심이다 일단 할게요. 철심. 그러면 철심에서는 자속이 나와야 안 나와요? 현재 안 나오죠.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석을 만들려고 여기다가 뭐 감아야 돼요? 코일 감아야 돼요. 코일. 이렇게. 코일을 감고 여기다 뭐 주면 돼요? 전기 주면 되겠죠? 전기? 전기. 자, 요건 직류입니다. 여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자,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자기라고 부를 거예요. 여자기. 자, 우리 기기에서 여자라는 말이나 계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린 무조건 뭐 떠올리면 돼요? 자속 떠올리면 돼요. 자속. 그럼 여자기가 뭐냐? 여자기. 자, 여자 나왔습니다. 자속. 즉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기다 보시면 돼요. 요 전압을 인가해 준 거예요. 그럼 전압 인가해 주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 전류를 우리는 전류 기호가 I죠. I. 거기다가
필드 마그네트 계좌의 약자 F를 딸 겁니다. F. IF. 그래서 F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좌라고 읽으면 돼요. 계좌. 그래서 IF는 무슨 전류? 계좌 전류라고 부르면 돼요. 자, 계좌 나왔어요. 계좌. 그럼 뭐 떠올리면 돼요? 계좌는 자속 떠올려야 되죠? 그러면 계좌 전류는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류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발전기, 전기 만들려면 자속 있어야 돼. 자속. 그럼 자속 만들려면 자석 쓰면 되지만 우리 전기 기계에서는 자석 안 쓴다. 전자석 쓴다 그러면 전자석. 그래서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 코일을 감고 전기를 줬습니다. 이 전기를 우리는 여자기. 여자기라는 거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를 가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를 우리는 계좌 전류라고 할 겁니다. 계좌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이렇게 흐르네. 이렇게. 자,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자속 만들어진다. 자속. 그 자속의 방향은요.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오른선 법칙에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밑으로 흐르죠. 밑으로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자속이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요 검정게 뭐라고요? 검정게 자속. 자, 자속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자속이 만들어졌다는 건 원래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뭐처럼? 요 자석처럼 된 거예요. 그럼 자석은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극성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극성은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을 무슨 극? N극. 자속이 들어가는 쪽을 무슨 극? S극. 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그렸죠, 이거. 이걸 앞으로 우리가 계좌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 계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에 계좌가 뭐 하는 역할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요?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속 만들고 있는 거, 자속.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자속 필요합니다. 자속 만들기 위해서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고 전류를 준 거예요. 전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자속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가 계좌다, 계좌.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뭘 놔야 돼요? 도체 놔라 그러면 도체. 그러면 도체를 제가 코일을 이렇게 놓게 이렇게. 자, 도체를 이렇게 놓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흐르죠. 왜? 길이 끊겨 있으니까 못 흐르죠. 그러면 이 도체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야겠네. 이렇게. 두 번째 조건, 도체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조건, 이 도체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는 n dt분의 d 파이 요 자속의 변화를 줘야지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자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회전.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원동기라고 해요. 원동기. 이 도체를 막 이렇게 회전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자속을 막 끊겠죠? 자속을 끊으면 이 도체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기전력. 기전력. 근데 이 기전력은 직류, 교류. 직류의 교류예요. 교류죠, 교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전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무조건 교류다, 교류. 자, 얘가 교류입니다, 교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직류가 필요해요, 교류가 필요해요? 직류가 필요하죠. 왜? 직류 발전기니까. 직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겠죠? 그걸 우리는 무슨 자? 정류라고 했습니다. 그 정류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절연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를 우리는 정류자 편이라고 해요. 편이라는 건 한자로 조각이라고 하면 조각. 이렇게. 정류자 조각, 한 조각, 정류자 두 조각. 그 사이를 절연을 시켰다 보시면 돼요. 절연. 이게 정류자다 보시면 정류자. 자, 교류가 이 정류자를 거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가 되는 거예요. 직류. 그러면 이제 직류 만들어졌죠? 이제 써야 되겠죠?
부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부하가 있다. 만약에 전등, 전구가 있다. 전구. 이 전구. 이 전구에다가 선을 연결해야 될 거예요. 선.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정류자도 회전을 합니다. 도체가 회전하니까 정류자도 회전해요. 그럼 여기 있는 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회전하면 선이 막 꼬여버리겠죠? 그래서 정류자에다가 직접 선을 연결하면 안 돼요. 자, 다른 장치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어떤 장치? 여기다가 이렇게 접촉만 되게, 정류자에 용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촉만 돼 있게,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브러쉬라고 합니다.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하면 정류자는 돌죠. 근데 브러쉬는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냥 정류자에 이렇게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전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 이게 브러쉬다 보시면 돼요. 브러쉬. 이렇게. 자, 구조 이해되실까요? 지금은 기전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도체에 폐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폐로. 회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뭐가 흘러요?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I.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기를 뭐라고 해요? 이 전기를 I에다가 첨자 A를 붙일 거예요. A. 그래서 우리 전기자의 영어로 전기자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래서 A가 붙은 거면 A. 그래서 I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앞으로 IA를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요. 전기자 전류. 이게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 그려보세요. 이렇게. 완전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볼 거냐면 계자가 뭐 하는 역할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속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답하시면 될 거고, 전기자가, 이거 빨간색이 전기자입니다. 전기자가 뭐 하는 역할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전기자는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기전력 만들었죠? 기전력 만들어내는 걸 기전력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파란색의 정류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물어볼 거예요. 정류자는 어떤 역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브러쉬. 어떤 역할 했죠? 직류 기전력을 부하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계자 자속 발생, 전기자 기전력 발생, 정류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브러쉬 직류 기전력을 외부로 인출하는 역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또 이거예요. 직류기의 3대 요소. 3요소. 자,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요게 직류기의 3요소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직류기의 3요소가 아닌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계자, 전기자, 정류자 외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계자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자동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자. 기전력 만들고, 정류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실제는 아닌데 이론을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상하시기를, 제가 너무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니까 전기자 같은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좀 보세요. 이거. 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옆에. 이걸 뭐라 그러고? 요건 지금 이론적으로 자석이에요. 자석. 얘를 계자라고 한다고. 계자. 계자에서는 뭐 하는 역할? 자속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N극이라고 한다면 S극으로 자속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자고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는요. 전기자는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전기자. 요게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자 철심이에요. 철심. 그 다음에 요 코일들 있죠? 코일. 얘네들을 전기자 권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권선을 감기 위해서 철심을 이렇게 홈을 팠죠. 이렇게 홈 팠죠. 이 홈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슬롯이라고 부를 거예요. 슬롯. 이렇게 철심을 파가지고 권선을 감은 거예요. 이거 슬롯. 그 다음 여기 보면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조각조각. 이거 뭐라고 할까요? 조각조각 나눠진 거를 정류
정류자라고 할까 정류자. 그 다음에 정류자랑 이거 붙어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맞아요. 브러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자, 원리를 설명드리면 계좌에서는 뭐 만든다고요? 자속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속. 그러면 전기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회전하면서 자속에 뭘 주는 거예요? 변화 주는 거예요. 변화. 자속에 변화를 주면 이 도체에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에 뭐가 연결되면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면 자, 이 정류자를 통해서 교류가 직류로 바꿔주고 브러쉬를 통해서 이 전기가 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다 보시면 돼요. 이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브러쉬는 단독으로 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브러쉬. 자, 브러쉬 역할은 정류자에서 변환된 직류 기전력을 어디로? 외부로 인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로 인출한다 보시면 돼요. 부하에 연결한다. 자, 종류가 탄소질 브러쉬하고 전기 흑연질 브러쉬, 금속 흑연질 브러쉬가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는 얘만 줄 거예요. 얘만. 전류 용량이 크고 저전압 대전류 기기에 사용되는 브러쉬 종류가 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금속 흑연질 브러쉬다. 이것만 골라내면 돼요. 금속 흑연질 브러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만 좀 봐주세요. 얘만. 그 다음에 구비조건. 구비조건이 이거 뭐냐면 브러쉬가 갖춰야 될 구비조건이 뭐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좀 그어놓을까요? 얘만. 접촉 저항이 클 것. 접촉 저항이 클 것. 여기서 지금 여기 녹색이 브러쉬죠. 그러면 접촉 저항은 뭐예요? 접촉 저항은 파란색의 정류자하고 접촉되어 있죠. 그 접촉면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붙을수록 커요? 떨어질수록 커요? 붙을수록 큰 거는 마찰장이 커져요. 마찰장. 근데 접촉면의 저항은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이 공기, 전류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전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붙으면 쉽게 흘러나오겠죠? 근데 떨어뜨리면 어렵죠. 나오기가. 그러니까 저항은 떨어뜨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뜨려라 그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접촉 저항이 클 것 얘만 좀 암겨 놓으세요. 다른 저항은 다 작아야 됩니다. 다른 저항은 다 작아야 되는데 요 접촉 저항만 커야 됩니다. 근데 얘를 자꾸 바꿀 거예요. 문제에서. 접촉 저항이 작을 거니까 바꿀 겁니다. 그것만 골라내시면 되고 내열성, 열에 잘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얘도 저항은 저항인데 접촉 저항이 아니면 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접촉 저항만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브러쉬 정류자면의 접촉 압력 얘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옵니다. 0.1에서 0.25. 자, 이 브러쉬가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 압력이 0.1에서 0.25다. 얘는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기에서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우리 정류에서 나올 건데 브러쉬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이동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로커라고 합니다. 브러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로커예요. 로커. 그래서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됐던 거니까 그래도 한 번씩 봐줄게요. 얘는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접촉자의 클 것은 중요하게 봐주시고 얘도 뭐 별표 한 3개 정도만 놓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자, 8페이지. 자, 직류기에서 기계각의 국수가 P인 경우 전기각과의 관계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기각 식 한번 써볼까요? 전기각은 식은요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 자, 다시 한번 전기각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자, 전기각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 기계각을 물어본 것 같죠? 기계각. 그러면 기계각을 물어보니까 얘만 남겨놓고 얘가 넘어가 줘야겠죠? 넘어갈 때는 2분의 P가 어떻게 넘어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넘어가겠죠? 뒤집어서. 그러면 기계각은 전기각 곱하기 뭐가 돼요? 얘가 뒤집어서 넘어가니까 P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보기에서 몇 번? 3번 되겠네요. 3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각은 무조건 가져갔어요. 전기각. 전기각은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이다. 여기서 P가 뭐다? P. 국수. 자, 2번. 12극 3상 동기발전기에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전기각을 이번엔 계산 문제로 줬습니다. 계산 문제. 자, 어찌됐건 우리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전기각은 2분의 P 곱하기 기계각. 자, 숫자 넣어볼게요. 전기각은 2분의 P 몇 극? 12극 곱하기 기계각은 몇 도? 15도.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90 나오나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3번.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 그랬습니다. 직류기 3요소. 3요소. 전기자, 계자, 슬립링. 전기자, 계자, 정류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 전기자, 계자, 보상원선. 몇 번? 2번 같죠? 2번? 슬립링 아니죠, 우리? 자, 전기자는 뭐 만드는 거? 전기자 뭐 만들어요? 기전력 만들죠? 교류 기전력. 그 다음에 계자는요? 자속 만들죠, 자속. 그 다음에 정류자는요?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요소. 자, 4번.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 편에 접촉하여야 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은 그랬습니다. 압력. 어쩔 수 없이 좀 암기해야 되겠죠? 답은 0.1에서 0.25. 이거 암기할게요. 암기. 0.1에서 0.25입니다. 다음 5번.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것은 그랬습니다. 뭐가 이동시켜요? 로커. 로커가 브러쉬를 이동시킬 겁니다. 답은 1번.